제2순환도로에 쏟아붓는 혈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맥쿼리 측이 재협상을 진행 중인데 타결이 임박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좌초위기에 놓인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대법원 무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담양군의 묵인 속에 사업자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공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2019년 세계수영대회와 관련해 국제수영연맹이 보낸 확약 요구 서한에 광주시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앞으로도 광주시가 맥쿼리에 줘야 할 돈이 4천억 원에 가까운데 이걸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맥쿼리 측이 그동안 재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협상 타결이 임박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개통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애물단지였습니다. 통행량이 당초 예상의 35%밖에 되지 않아 광주시가 사업자에게 해마다 수십에서 수백억 원씩 세금을 투입해 운영 수입을 보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들어간 시민의 세금이 2천억 원가량, 협약이 끝나는 2028년까지 앞으로도 3,700억 원의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이에 광주시가 지난 2012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맥쿼리가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광주시가 1, 2심에서는 이겨 현재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이기더라도 직접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없고 추가 소송만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점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광주시. 광주시는 결국 방향을 선회해 제2순환도로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을 놓고 맥쿼리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고 최근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인 MRG를 폐지하고 맥쿼리 측에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수입 대신 비용을 보전해주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광주시가 줘야 할 돈은 3,700억 원에서 2,400억 원 수준으로 총 1,300억 원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하이패스 설치 등의 현물 투자까지 더하면 경감 금액이 100억 원 더 늘어난 1,400억 원에 이를 거란 분석입니다. 맥쿼리로서는 소송 부담을 덜 수 있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조금을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요구하는 주주 교체 없이도 2028년까지 안정적으로 도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이득이 있습니다. 광주시로서는 최종 타결 여부가 아직 남아있고 타결이 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최종 실현 여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2019년 세계수영대회와 관련해서 국제수영연맹이 보낸 확약 요구 서한에 광주시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국제수영연맹의 요구사항 중에 정부의 보증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고 마케팅과 시설 계획 등에 대해서 조직위원장인 윤장인 시장 명의로 회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신 내용에는 사무총장 인선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양 메타세코이어 길 주변에 유원지를 만드는 사업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대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는 논란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풍 유원지를 지어 담양군의 대규모 관광단지를 만드는 메타프로방스 사업. 2심에서 토지 수용과 사업 인가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을 찾아가 보니 인부들과 건설기계가 쉼없이 움직이며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사업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담양군은 변호사 4명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신규 인허가만 내주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대법원 효력 정지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자문 결과에 근거하고 주민들은 담양군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금지된 공사를 묵인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사법이고 입법이고 없이 혼자 다 모든 걸 결정해서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공사를 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아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전체 공사의 70%가량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담양군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건물부터 다 올린 뒤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계획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2심 무효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대법원 결정 무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메타프로방스 공사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죄송하다, 죽을 죄를 졌다고 말하면서도 공모 혐의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형과 주민 등 3명의 피의자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죄송합니다. 좋을 죄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차례로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전치 사주의 진단을 받게 한 점을 토대로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끝내 공모 여부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차량 이동 경로와 통화 내역, 피해 교사의 진술 등으로 공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 중 빨리 나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들었다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진술도 봤을 때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다라고 이렇게 인정. 한편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경찰이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범행 2주 뒤인 지난 4일에서야 모두 구속됐는데 검찰은 당시 피해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에 응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서 30살 김모 씨가 몰던 트레일러 차량이 4m 높이의 철길 육교에 끼었습니다. 이 사고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개 차로가 통제돼 약 3시간 동안 교통정체가 빚어졌고 육교 지지대가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차량 통과 높이를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월 화순의 한 하천 옆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모 군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었고 살인 방법도 잔인했지만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화순에 모였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왔다는데 무슨 말이 오갔는지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분야의 세계적인 거장인 롤프 칭거나겔 교수가 기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칭거나겔 교수는 에볼라나 메르스 백신과 달리 에이즈나 결핵 백신을 개발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 면역 기억 개념을 활용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항체가 아기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역설했습니다. The only vaccines that work, that protect, are vaccines that induce neutralizing antibodies.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적 백신 전문가 1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질병 퇴치와 백신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나 지카 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백신 전문가들은 감염병 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12번째로 독감 백신을 자급자족하는 기반을 마련한 화순 생물의학 특구의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화순 공장의 추가적인 증설 및 생산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향후 화순 공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더욱더 많은 백신 전문가들을 이곳 화순으로 모으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 백신 포럼을 통해 화순 백신 특구의 잠재적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일정한 물의 양을 유지하고 농업이나 생활용수 등을 얻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총 4,8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5개 가운데 1개가 파손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지역 하천에 설치된 4,700여 개의 포 중에서 860여 개가 파손이 됐고요. 광주는 전체 138개 가운데 27개가 못 쓰게 됐습니다.
노후화된 채 방치된 보화댐 그리고 각종 구조물은 하천의 물 흐름을 막아서 수질 오염과 샘물종 축소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최근 영산강과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나 녹조 현상도 이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용도에 맞지 않는 보화댐을 조사해 철거운동을 펼칠 예정인데요.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방치된 저수시설, 더 이상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시가 얌체 불법 주정차를 예고 없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과 도로 모퉁이 등의 불법 주정차한 경우에는 도로 정체와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단속 유예 시간이나 사전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아셈 문화장관 회의 기간에는 주요 간선도로와 행사장 주변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8월의 한여름 같은 더위에 오늘은 자외선도 강하고요. 오존 농도도 높았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한다고 하는데요.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무김치를 다듬고 양념에 버무립니다. 여기에 소금에 절인 물까지 부으면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광주 김치타운에서는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열무김치 담그기와 감자 캐기, 화분 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물김치가 얼음이 동동 떠 있으면 이 더위를 이겨내지 않을까 하고 이번 주제를 살얼음 동독 물김치 여름 한마당으로 정했습니다. 이곳은 주말에 나들이 하기 좋은 쉼터로 시민들에게 김치와 관련된 전시와 체험, 문화 공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물김치를 먹으니까 더위가 싹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불볕더위의 기세가 상당했지만 주말에는 구름이 끼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광주가 27도로 예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여름 더위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